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수처장입니다. 잘 안 들립니까? 마이크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수처장입니다. 기자 간담회 자리로 아주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5월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4월 중순 그리고 5월 중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 13명, 수사관 18명이 임명됨으로써 공수처는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1년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런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때문에 201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설립에 찬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끝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비로소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이제 완전체가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때때로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공수처가 여야 간의 극심한 그 대립 끝에 탄생을 했고 또 저희가 미숙한 모습을 다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 명분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수처가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문제를 말씀드리면 공수처는 그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합니다. 검찰과 인력면에서 비교를 하자면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규모에 속하고요. 비교를 하자면 최근 3월 달에 개청한 남양주지청 정도 그 검사 규모와 비슷합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 2명, 수사를 지휘해야 될 부장검사 2명이 공석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청사 문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 청사가 당초 법 시행일이 2020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하고 독립청사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으로 지금 여기 계신 정부청사 5동에 급하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보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수처 설립 초기에 소위 이제 황제조사 문제로 여론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뒤에도 그 사건 관계인 피의자들이 외부에서 본인을 공수처 차량으로 픽업해서 조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 보안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라는 게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청사들이 모여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 한가운데에 들어있다. 이건 이제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시스템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가 사업이 시작됐는데 다음 달이나 돼야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사건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수기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비록 이렇게 주어진 여건은 녹록하지 않습니다만 초대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공수처가 왜 설립됐는지,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서 최대한 빨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공수처의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역량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생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훈 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이 있을 때 지적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과오는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논어에 과의, 불계, 시의, 과의,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는 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공수처라는 조직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수처의 이제 선별적 입건 제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설립 준비단 단계에서 이미 마련되어 온 것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건을 하면 정치적인 입건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사건 사무 규칙을 개정을 해서 검찰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는 바와 같이 통신자료조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그 주인이 가입자가 누구인지 이름, 주소 이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 대해서 감청을 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사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상을 몰라서 전화번호 주인을 찾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통신자료 심사관이 모든 일정 수 이상의 통신자료 조회를 다 사전적으로 심사하고 사후적으로도 확실하게 통제하는 사전사후 통제 시스템을 최근에 마련해서 시행 중입니다. 출입기자 여러분, 공수처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온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장기간의 논의와 논란 끝에 어렵사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서 그동안 찬성을 하셨는지 반대하셨는지 그런 걸 떠나서 이왕 도입된 공수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지금 이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그 원인으로 혹시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공수처법상의 맹점은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 회계, 대국회, 대언론, 인사나 법제, 감찰, 행정심판 등등의 독립된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의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면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 직원 20명으로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아예 못이 박혀 있는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그 존재 이유에 걸맞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시적인 심각한 인력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그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것처럼 그 따끔한 질책과 더불어 따뜻한 관심과 조언의 말씀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